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더라고요.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뇌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영상은 1시간 봐도 뇌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나쁜 사람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쁜 책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사람 산책의 김재훈입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책마당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야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 토, 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간 개장까지 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운영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무려 5,000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밖에서 책 읽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외에서 책 읽는 여유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책을 사랑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또 주말에 여기를 나왔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화문 오랜만에 왔는데 유럽 유명 도시의 광장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아까 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 몇 년 만에 지금 광화문에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 가면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광장 구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 그리고 정말 지금 외국인들도 너무나 많고 한복들 입고 다니시고 약간 좀 유럽 여름의 그 들뜬 느낌. 지금 유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나운서님하고 저하고 젤라토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손에 어디 갔어요? 네. 젤라토 지금. 제작진이 과연 촬영 젤라토? 끝날 때까지 젤라토를 갖다 줄까요? 어디 있을까요? 예. 지금 광화문 책마당에 벌써 자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도 얼른 가서 자리를 잡아보죠. 좋습니다. 네, 함께 알겠습니다. 가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교수님 평소에 이렇게 야외에서 책 읽을 기회가 있으신가요? 기회는 거의 없고, 네. 제 생각에는 야외가 너무 좋긴 한데 저 같은 사람은 책을 읽자마자 바로 그냥 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주말 낮에 야외에서 바람 살살 부는데 낮잠 자는 느낌. 죄송합니다. 오늘 책 프로그램인데 우선 그 아니요. 낮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1990년에 처음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이렇게 넓은 잔디밭에서 책 읽는 모습 보고 야, 이거다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유럽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이잖아요. 그 유럽에선 특히 막 여름 되면은 네. 특히 강변에 사람들 막 누워서 선탠하고 책 보고, 특히 또 걔네는 막 여름만 되면은 막 피부를 태워야 되니까 네. 그냥 떼약볕에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저도 예전에 너무 부러웠는데 대한민국 모습도 점점 그렇게 그 여유로움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네. 보기 너무 좋아요 지금. 도심 한복판 잔디마당 위에 편안한 소파와 빛을 가릴 수 있는 양산, 게다가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저희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네요.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의자 편하다. 저는 진짜 앉자마자 그냥 누워서 자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름 인체공학을 고려해서 허리가 편안한 진짜. 구조로. 보고 네. 가지고 네. 책을 꺼낸 다음에 한 2줄 정도 읽고 바로 그다음에 잠에 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참 아쉽습니다. 저희는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본의 아니게 구독자 여러분에게는 좀 죄송한 자세로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여행의 계절이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공식이 이제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행 가실 때 책 한 권 들고 가시는 건 이제 기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죠. 근데 정말 여행지 가가지고 좀 한가로운 오후에 유럽, 이탈리아 광장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 젤라토 먹으면서 책 보는 건 멋있잖아요. 그거는. 네. 지금 실제로 이곳에 외국인 관광객들도 몇 팀이 보여요. 직접 가져오신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주로 언제 책을 읽으세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많이 읽죠. 네. 주중에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책이라는 게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은 한 30분 시간이 남아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책 읽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읽는 책을 읽어야 되고 보고서를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재미를 위해서 그냥 또는 저 자신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읽는 거는 소설책이잖아요. 소설책은 주말에, 이제 특히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막 밀린 일도 있고, 사실 오늘도 또 토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일이 있더라고요. 대충 일요일 오후 정도 되면은 급한 불 다 끄고 딱 오후에 그 여유로움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내려가지고 소설책 잡고 읽다가 또 이제 바로 낮잠을 자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잠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침대에서 자는 건 잠이지만 오후에 소파에서 자는 건 잠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예. 뭐라고 표현할까요? 쉬는 거. 아, 그렇죠. 그럼요. 네. 그건 쉬는 거죠. 그냥 잠자는 게 아니라. 쉼이죠. 그냥 눈 감고 쉬는 거. 소파에 누워가지고. 사실 일과 관련된 모든 시간을 보내고 여유 시간에 책 한 권 들고 소파에 앉은 거, 이건 독서가 그렇죠. 아니죠. 이것도 아유, 쉼이죠. 다 쉼인 거고 네. 또 우리가 집에서 대낮에 침대에서 자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파에 누워서 자는 거는 자는 네. 게 아니다라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좀 규정을 내려주시면 좋아요, 좀 더 좋아요. 편하게 쉴 수 있지 않을까 용어 싶습니다.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네. 소파에 누워 계시면 쉼입니다. 쉼이다. 실제로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교수님은 정말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방대한 지식을 잘 풀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사이트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글쎄요,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제가 그렇게 많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일단 겸손을 네네. 전제로 인사이트가 있다면은 제 인생에서 70%는 책, 30%는 여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과 책이기도 한데 근데 그 중에서도 책이 가성비는 제일 좋죠. 사실 여행은 너무나 좋지만 되게 투자해야 될 게 많잖아요. 우선 비싸죠.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책은 얼마나 좋아요. 책 한 권. 그리고 우선은 아날로그 책은 충전할 필요도 없다라는 언제든지 갔다가 그 신기하게 이제 저도 이북을 좀 많이 보는데 이북으로 읽은 책은 머리에 안 남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해외 책을 많이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새로운 책 또는 독일에서 새로운 책이 나오면 궁금하니까 근데 그걸 직구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북으로 주문을 해요. 그럼 뭐 10초 만에 들어오고 읽어. 근데 그 책을 결국 또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종이책으로. 이게 종이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질감을 아유, 포기할 그럼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이책은 다 읽고 나서도 책은 더 멋있잖아요. 딱 어디다 두면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북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내용하고 정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인간한테 종이책만큼 행복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이 줄을 치더라도 종이책에 밑줄 긋는 것과 그럼요. 그 전자기기에 마킹하는 그럼요. 것과는 좀 그 차이가 종이책 달라요. 읽으면서 옆에다 코멘트 주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저자가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얘기 나는 왜 저자보다 이렇게 더 똑똑할까 말도 안 되는 글 쓰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우리가 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여행과 책을 비교하셨는데 저도 여행과 책을 좋아합니다만 네. 여행은 공간 이동이지만 책은 시간 이동도 가능하고 공간 이동도 시간 가능하고 이동, 공간 이동,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특히 소설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보는 거잖아요. 아나 카레니나 책을 읽으면 아나 카레니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 우리가 언제 19세기 초 러시아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근데 그 책을 읽는 동안은 시간 그리고 공간 그렇지만 사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매력이지 아무. 여행지에 가서 현지 사람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건 제한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도 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파고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해외 나가서 며칠을 있겠어요. 보통 뭐 일주일 미만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새로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은 그 나라의 진짜 현실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 여행을 갔는데 운이 안 좋아서 이탈리아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 네, 그냥 네. 이탈리아는 아이고. 다 소매치기야. 아, 그렇죠. 일반화시켜버리죠. 그런가 하면 뭐 런던에서 엄청나게 멋지게 생긴 누굴 만났다. 모든 영국 사람이 멋져 보여. 당연히 이거는 비논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포인트는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것보다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행한 다음에는 꼭 그 나라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가 갔다 오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신 외국 분들이 한국을 경험하고 그다음에 한국 작가들의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리스 여행할 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들고 갔어요. 너무 좋죠. 와, 조르바를 그리스에서 읽는데 크레타 혹시 가셨던 거예요? 갔었죠. 조르바 네. 크레타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해변가에서 막 춤도 추시고 이렇게 하고. 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르바 같은 그쵸. 거고 또 이 카페나 주점에서 만나는 모두가 나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지중해 배 안에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 1월 달에 지인들하고 이제 인도를 갔었는데 네. 사실 뭐 인도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갔다 오고 나니까 막 지금 최근에
뭐 인도 신화 이야기들 그런 책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었던 그 인도 장면하고 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여서 여긴 내가 못 가봤네. 이건 내가 본 곳이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책과 여행은 햄버거와 패티 같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독서를 한다, 여행을 한다라는 것을 두 가지 이진법적으로 분리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행책, 독서 여행 그냥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제안하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가진 개념이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합쳐진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 같이 독서와 여행도 독여행으로 사실 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게 말 그대로 시공간을 그대로 드러내고 여행으로 공간 이동을 한 다음에 책으로 그 공간에 관한 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 거군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라삼 재즈 페스티벌에 와 있는 그런 재즈를 들을 때 느끼는 그 흥분감을 오히려 이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책 한 권 들고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싶기도 더구나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책을 읽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네. 나쁜 사람치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러네요. 물론 책을 많이 읽는데 나쁜 사람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요셉 스탈린은 책을 아주 좋아했어요. 특히 러시아 문학은. 근데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당연히. 예외적으로는 있지만 대부분 책을 좋아하는 진짜 독서를 사랑하고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책과 삶 진행한 다음부터 주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좋은 책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이 질문이 사실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좋은 책을 구분하려면 우선 나쁜 책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쁜 책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좋은 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걸 경험하면 나쁜 거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 나쁜 책은 내 인생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두 번째는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의 바이러스를 심어놓는다. 특히 나쁜 책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쁜 책이 있고 아주 나쁜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쁜 책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책들. 그런데 사실 진짜 나쁜 책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의 바이러스, 편견과 오해와 음모론을 심어두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 중세시대의 유럽에서 있었던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거를 기반으로 중세시대에 그 다음부터 마녀 사냥 같은 것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들. 어디 얘기를 들으니까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고 뭐 아이들을 어떻게 잡아먹고 그거를 진실인 척하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죠. 그 마녀의 망치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가짜 뉴스가 실어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약간 우울증이 있는 여성분들 데려다가 너 마녀지 하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문하면 다 마녀라 그러죠. 그러면 마녀가 있구나 갑자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을 만들어낸 책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책은 아름답지만 인류 역사에서 책이 안 좋은 역할을 한 적도 분명히 있어요. 뭐 아돌프 히틀러의 책 같은 경우에는 그 책 한 권이 결과적으로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후에는 전 유럽, 전 세상을 불바다로 만든 원인 중에 하나였죠. 사실 그런 생각의 바이러스는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 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하고 비슷하게 생각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면역성을 키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독감 같은 것도 비슷해요. 자꾸만 예방 주사를 맞으라 그러는 게 바이러스라는 게 한번 신체에 들어오면 이 녀석을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코로나 백신으로 막았고 이거를 예방은 할 수가 있지만 한번 그 녀석이 들어오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치료는 예방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힘들어요. 의학적으로. 생각의 바이러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의 바이러스도 미리 차단을 하고 면역성을 키우고 예방하는 건 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는 교육 그리고 뭐 문명화, 문화라고 부르는데 한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치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관점에서도 저는 독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그 책의 나쁜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도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읽기 시작했다. 근데 이 책은 뭔가 나랑 안 맞는다. 혹은 뭔가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입한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는 것도 지혜겠네요. 당연히 그게 지혜겠죠. 저는 이제 뇌과학자잖아요. 인간은 생각을 바꾸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단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행동을 바꾸면 생각이 네. 따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같이 일은 해야 되는데 뭐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심리학자들은 뭐 당신의 생각을 바꿔보라고 합니다. 저 사람도 괜찮은
하는 면이 있다? 안 돼요. 단 이걸 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점심을 먹으면 됩니다. 시간을 보내면 갑자기 뇌에서는 잠깐만,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에게도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생각이 야곱야곱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우선 해보는 게 맞습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가 얘기하는 것 같이 just do it. 이게 왜냐하면 실행을 하면 우리 뇌가 쫓아가 버려요, 거기에.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지금 뭐 인공지능 시대에 AI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들 가득 차 있고 질문을 하고 내가 AI 시대에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고민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나도 바이브 코딩 해보고 나도 에이전틱 AI 만들어보고 실천하면 할수록 이게 사실은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야에선 그냥 해보는 게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글을 보고 감정이 생긴다라는 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뇌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사실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뇌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OTT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 그럼 이건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을 해석하는 영역은 뇌 안에 이미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상은 1시간 봐도 뇌에 큰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본능적으로 있는 걸 얘가 활용을 하니까 근데 1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읽는 순간 머릿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막 별의별 기억력에서 정보를 가져오고 이해하려고 번역을 하고 뇌가 무척 바쁘다는 거군요. 엄청 바쁘고 그 대신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생각에 가장 많은 변화를 주지요, 사실은. 네. 그러면 뇌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양쪽으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네. 당연히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한 중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뇌의 노화, 뭐 치매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뇌를 계속 써야 되고 뇌를 쓰는데 가장 저렴하고 효율성 있는 방법은 당연히 독서입니다. 가성비 높은 방법. 가성비가 아주 높아요. 네. 그럼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 게 잠을 많이 자야 됩니다. 수면이 수면이 중요하군요. 아주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 인간이 왜 잠을 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으로는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평생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게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럼 이 찌꺼기들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잠을 자는 시간 동안 청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 자는 순간 혈관 두께가 좀 이렇게 넓어지고 결국 혈관은 하수도잖아요. 그럼 마치 서울에서도 길거리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대낮에 안 하잖아요. 대낮에 지금 청소 트럭들이 지나간다고 보세요.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겠어요. 그러니 밤에만 청소를 하는 것 같이 뇌도 똑같죠. 낮에는 신경세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대로 뒀다가 잠에 드는 순간 이제 청소를 해주는, 그러다 보니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앉아주면 하루 이틀은 괜찮겠지만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치매의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치매 방지하기 위해서는 뇌를 많이 써야 된다. 단 청소도 잘해줘야 된다. 이 2가지가 중요하고 독서는 당연히 어렸을 때는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우리 인간에게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어서 결정적 시기는 대부분 포유류 동물들은 다 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달라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1-2시간,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첫 10년에서 12년 동안은 뇌가 지금 여기도 보니까 10살 미만 친구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아요. 방금 지나간 저 친구들의 뇌는 마치 지금 젖은 찰흙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이때만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젖은 찰흙을 쭈물럭거리는 모양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점토만 그렇죠. 점토같이. 그 대신에 12살, 13살 정도 되면 그게 굳어버려요. 찰흙이 굳으면 아무리 만져도 형태는 안 바뀌잖아요. 비슷하게 인간의 뇌도 결정적 시기가 끝나고 나면 동일한 경험이 뇌에 더 이상 영향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10살 미만 친구들의 교육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니까 네네. 제가 얘기하고 이 채널 아무도 안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극 비밀로 일단 우리끼리 얘기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대학교 교수 월급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더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가르쳐준 학생들은 이미 20대잖아요. 결정적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해도 뇌를 안 바꿔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그냥 인터넷에 가서 팩트 체크하면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어린 친구들, 대한민국 미래 시민들의 뇌를 바꿔놓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책임감이 어디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물론 거예요. 대학교 교수 월급이 더 높은 걸 저는 그냥 고맙게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영유아기의 어린이집 또 유치원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게 다르지 정말 않아 중요하죠. 보여요. 그건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미래 시민을 만들어내는 그 교육이고, 그중에 특히 문해력, 책 읽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데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치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소화돼서 내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주는지 모르는 것처럼 책도 내가 지금 읽지만 읽은 이 책이 내일 당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평생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편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편도, 골라 읽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중해서 읽는 것도 좀 아쉬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쉽기는 한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도 좀 친한 지인하고 논쟁이 있었는데, 친한 지인은 다식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책을 다 읽겠다. 다도? 근데 저는 아니, 나는 진짜 저는 진짜 편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스탠스는 뭐냐면, 우선 저는 모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나에게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네. 이 세상 아마 지금 이 광장이만 오늘 여기 책이 5,000권, 우리 평생에 5,000권 못 읽어요. 못 읽죠. 우리가 하루 종일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책을 읽는다? 제 생각에는 정말 책을 빨리 읽는 사람도 아마 주말에 책 한 권 정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 읽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뭐 그렇죠. 2, 일주일에 3일에 한 한 권. 번 읽으면 그럼요. 정말 많이 우리 같은 읽으시는 거예요. 일반인은 일주일에 한 권을 네. 읽는다고 치면 1년에 50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년엔 500권, 100년이면 그러니까 10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말도 안 되게 태어나자부터 읽어도 5,000권인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은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한 1,000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많은 책 중에서 1,000권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선 너무나도 아쉬운 현상. 잠깐 1,000권을 엄선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상당히 책은 까다롭습니다. 그 대신에 다독도 하긴 해요. 그게 뭐냐면, 우선 괜찮은 책이 보이거나 누가 추천하면 시작은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리고 한 10장 정도 읽었는데 감동을 못 받았다, 또는 새로운 내용이 없다, 또는 이건 저자의 독립적인 유니크한 생각이 아니다, 다 들은 얘기다, 그럼 바로 덮고 그다음에 뭐 제 학생들한테 주거나 지인들한테 넘겨줍니다. 판단을 내리는 네. 그리고 그게 한 첫 10장 정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슬로우 스타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느린데 뒤로 가면 갈수록 괜찮아지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좋은 책을 놓치는 리스크가, 그 리스크보다, 그래서 끝까지 300장을 읽었는데 똑같이 허접했을 때 그 실망, 그 시간 낭비, 저는 그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법은 많은 책들을 읽고 제가 검증하는 게 사실 맞지만, 그러기엔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아웃소싱을 해버렸어요. 역사에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고전책을 많이 그래서 읽으시고. 고전책을 선호하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살아남은 책들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책들이 다 좋을 리는 없지만 확률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책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고전. 그렇기 100년, 때문에. 200년을 버텼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버텼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검증을 했다는 네네.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책을 좋아하긴 하지만 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책들은 가장 최근 책들을 읽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데 소설책은 지금 이 순간 또는 지난 10년 동안 나왔던 소설책은 안 읽어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그래도 한 20년, 30년 된, 이것도 이미 클래식이죠. 책에서는. 네. 그런 책들 위주로 대부분 읽습니다. 나름 판단 기준이 분명히 네, 있으신 한 20년 거네요. 정도로 저는 항상 근데 판단합니다. 사실 이 책이라는 거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때 TV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책이 사라지지 않을까? 특히 전자책이 나오면서 그렇죠. 종이책은 현격하게 줄어들 거야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전히 종이책이 굳건하게 그 지위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역사에서 보면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게 좀 있어요. 중간중간에 형태가 나오잖아요. 사실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과 의자, 2000년 전 폼페이에서 발견된 책상과 의자, 지금 이케아에 가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추구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책은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손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미 얼마나 좋아요. 우선은 충전도 안 해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약볕 안에서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가볍고 항상 네.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작은 책만 있으면 내가 현실을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예전에 휴대폰이 있기 전에는 지하철 같아서 다들 책을 읽었었잖아요. 조그만 책 같은 거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그 시간만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책이 우선은 한동안은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정도 전자책이 나왔을 때는 전자책이 편리한 것도 분명히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는 전자책 더하기 종이책 두 개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실 요즘 책값이 올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아주 저렴한 창작물이에요. 책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겁니다. 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은 또한 한 번 사면 더 이상 구독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챗GPT는 맨날 구독하라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평생 내 거예요. 미술관 방문하면 그때뿐이고 그렇죠. 영화도 현장에서 보면 그럼요. 그때뿐인데 내가 평생 소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낮잠 잘 때 베개로도 받침으로 다 쓸 수 있고 라면 끓여서 받침대로도 쓸 수가 있고 물리적 활용도도 물리적 활용도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 그대로 책이 삶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이 책이 되기도 하죠. 그게 저자의 삶이 책으로 옮겨 나오는 건데 그러고 보면 우리 채널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거 누가 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작진이 미리 지으신 책과 듯한데. 삶이라는 기가 막힌 네네. 그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거니까요. 교수님하고 책 얘기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내가 책을 사랑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는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꽤 살아보니 반백년 넘게 살다 보니 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는 책이더라고요. 아. 언제든지 내 옆에 네.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챗GPT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 1위와 2위의 간극이 좀 네. 큽니다만 2위가 바짝 따라오고 바짝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AI가 현재.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책입니다. 앞으로도 책과 삶, 책과 사람, 사람 산책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화문 책마당에서 보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척 행복합니다. 바람 선선하죠. 햇살 적당하죠. 그리고 주변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분위기 전해드리면서 책과 삶, 사람 산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